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인차의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공부법 영상 올렸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죠? 네, 아주 좋았습니다. 네, 3편 공부법 1, 2, 3에서 올렸는데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공부법 10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시 공부 마찬가지, 저는 이제 사법시험 합격했으니까 사법시험뿐만 아니라 무슨 자격증 시험이라든지 공무원 시험이라든지 어떻게 공부법은 크게 다른 것 같지 않아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공부법은 하나의 참고 자료예요. 왜냐하면 각자 자기한테 맞는 공부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 공부법을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 꼭 이대로만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건 제 나름대로의 이제 공부법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거는 좀 택할 것 같다, 아니 저거는 좀 너무 나한테 안 맞는다, 그렇게 한번 취사 선택해서 각 시험마다 또 이제 그 유형도 다르고 공부법이 다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제 민법에 대해서 공부법을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형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형법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민법은 일단 공부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조문이 너무 많아요. 1000개가 넘잖아요. 그 조문만 다 익히고 또 판례 익히는 게 굉장히 어렵죠. 이론도 물론 어렵고요. 그래서 민법 공부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사법시험에서 거의 한 2분의 1 정도는 민법에 할애한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자, 그리고 형법은 민법에 비해서는 조금 쉽습니다. 이론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고, 그 다음에 조문도 민법에 발의 반도 안 돼요. 근데 이제 형법이 특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판례가 이제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그리고 시험에서도 판례가 많이 나오거든요. 사시라든지 요즘 형법은 이제 경찰 공무원이라든지 그런데 이제 형법이 이제 필수 과목으로 알고 있는데 판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최신 판례라든지 특히 전원합의제 판례 이런 거는 꼭 주의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형법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공부하느냐? 제가 이제 제 나름대로의 경험과 노하우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저는 이제 법대를 나왔으니까 법대 다닐 때 교수님의 강의를 충실히 듣는 게 좋아요. 일단은 이론이 그 자기의 이제 기초 이론이 이제 깔려야 됩니다. 그게 이제 내공이 쌓인다고 하잖아요. 이제 처음부터 판례를 공부하고 문제만 풀고 그럴 수는 없어요. 처음에 이제 이론적인 그 배경이 백그라운드가 탄탄하게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이제 문제도 잘 풀고 판례도 이해가 쉽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법대를 다녔을 경우에는 이제 법대 강의를 충실히 듣고, 법대를 안 나오시거나 그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 강의 같은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서를 한번 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재상 교수님, 저희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이게 굉장히 기본서로서 많이 이제 사람들한테 읽혔죠. 이재상 교수님. 수험서, 보다는 이제 이론서죠. 법대 강의 들을 때.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고 보면은 이제 한자도 많고, 요즘 특히 이제 젊은 친구들이 공부하기 쉽지는 않아요. 그래도 한번 정독한다. 정독하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본서로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 강의 같은 거 많이 들으시잖아요. 학원 강의에서 학원 교재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호진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또 이분이 유명한 선생님이거든요. 사법시험 이제 신림동에서 공부할 때 이분 강의는 한 번 강의에 1000명 이상 듣고 그런 강의, 대강의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시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안 하는데 굉장히 저는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신호진 선생님 강의 굉장히 요약을 잘 해놔요. 요약을 잘 해놓고 물론 깊이도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수험서로서는 아주 이제 좋다.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서브노트를 작성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민법 같은 경우도 이제 몇 건을 했는데 형법도 이제 서브노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기본서, 그 다음에 학원 강의를 보면서 이 노트에다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쫙 정리를 해가지고 나만의 노트가 되는 거죠. 나만의 노트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법 총론, 그 다음에 강론에 대해서 각 한 권씩 이렇게 기재를 했고요. 민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지만 제가 다 일일이 손으로 썼잖아요. 형법도 다 일일이 손으로 썼는데 손으로 쓰기가 귀찮으신 분들, 아니면 이제 컴퓨터나 타자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렇게 컴퓨터로 치셔도 됩니다. 저도 나중에는 이제 컴퓨터 치는 걸로 바꿨거든요. 컴퓨터 쳐가지고 프린터 해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쭉, 이게 물론 어떠실까요? 좀 쉬워 보이나요? 굉장히 어려워 보이죠? 네, 어려워 보이는데 이렇게 이제 노트를 이제 작성하시고, 심지어는 저는 이 노트 작성한 걸 책까지 냈어요. 제가 이제 책을 냈는데, 물론 책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 이 책은 이제 출판사가 없어져가지고 절판이 돼서 제가 이제 딱 한 권밖에 안 남은 책이에요. 이 책을 쓰면서 제가 4가지 이제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이 책도 그렇고 여러분 나름대로 노트 필기가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자기만의 노트이기 때문에 남이 쓴 것보다는 본인이 쓴 거기 때문에 이해가 쉽고, 그 다음에 재미가 있어요. 공부할 때 힘들긴 하지만 본인이 하나하나 그렇게 채워나간다는 게 재미도 있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노트 필기하면서 이 그림을 그렸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형법도 마찬가지 이렇게 그림을 그립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작위범이다 그러면은 부작위범이 뭔지 아세요? 부작위범? 일단 자기범이라는 게 뭐냐, 내가 누구를 때린다 그러면 그걸 때린다는 건 적극적인 행위죠. 그럼 보통 일반적인 범죄는 어떤 뭐 때린다든지 뭐 흉기를 휘둔다든지 그렇게 이제 행위를 하잖아요. 그걸 자기범이라고 하고, 부작위범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범죄가 될까요? 자, 이거 그림을 보세요. 그림 보면 이해가 돼요. 지금 누가 물에 빠져 있죠. 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조카나 뭐 아들이 물에 빠졌어요. 그럼 구해야 되잖아요. 뭐 부모님은 당연히 구해야 되겠고, 뭐 같이 놀러간 삼촌 같은 경우는 구해야겠죠. 실제로 행동하지 않는 거.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조카가 예를 들어서 뭐 상속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삼촌이 이 조카만 없어지면은 상속을 다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의 할아버지 상속을 다 받는다. 그래서 조카가 물에 빠졌는데 안 구한 거예요. 죽게 놔둔 거죠. 조카를 물에 빠뜨린 건 아니죠. 빠뜨렸으면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리는 게 자기 범이 되겠죠. 근데 빠뜨리지 않았는데 조카가 실수로 빠졌는데 구하지 않았어. 이것도 범죄가 되는 거예요. 부작위의 살인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보니까 이거 잘 되시죠?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한꺼번에 딱 그리면 부작위면 머리에 딱 들어오잖아요. 아, 이런 거구나. 그러면 이게 굉장히 공부하기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적극적으로 저는 추천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뭐 그리셔도 되고요. 아니면 주변에 그림 잘 그리는 사람 부탁하셔도, 아니면 뭐 네이버라든지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본인만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데서 다운받아가지고 본인만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이제 의사들이, 뭐 의료 과실이 있다. 그럴 경우에 뭐 의료 과실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그림을 그리시고요. 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은 본인한테 이해도 쉽고, 자, 이거는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개념인데, 참고로 이거는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처벌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음주 만취자 같은 경우에는 책임 능력이 없거든요. 우리 형법에서 처벌하려면 구속요건, 해당성, 그 다음에 위법성, 책임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술에 만취한 사람이 음주운전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때렸다, 어떻게 처벌하느냐? 그 이제 그 이론인 거,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왜냐하면 본인이 술을 마시면은 이렇게 폭행을 하거나 음주운전을 한다는 것을 알고도 마셨을 경우에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론 구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이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그림으로 딱 그리면 이해가 쉬우니까 이렇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참고를 하실 거는 이 노트 필기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꼭 모든 분들이 다 하라는 건 아니고, 좀 시간적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 좀 의지가 강하거나, 아니면 본인이 노트 필기를 좋아한다, 이런 분들만 이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보는데 너무 머리가 좋으셔가지고 난 책만 보면 다 이해가 된다, 다 암기가 된다, 그럴 분은 굳이 노트 필기 할 필요는 없겠죠. 하지만 좀 본인이 뭐 천재가 아니라든지, 아니면 암기가 필요하다든지, 아니면 5단 노트를 만든다든지, 그럴 분들은 이 노트 필기를 적극적으로 권하니까 한번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는 형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사례나 판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례집을 따라 또 노트 필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오리고,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법시험 2차 공부할 때는 요런 데다가 이제 그 2차 시험 보거든요. 요런 조그마한 이런 원고지 같은 데다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 실제로 그 시험 보는 그 사이즈에 원고지에다 직접 써오는 거예요. 사례 같은 경우에도 뭐 서론, 뭐 그다음에 쟁점, 그다음에 뭐 학설, 판례 이런 거를 실제 시험과 같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모의고사라고 하잖아요. 1차 같은 경우도 1차 시험을 한번 풀어보고, 2차 혹시 서술형인 거랑 그럴 경우에는 실제로 거기 시험에 같은 그 규격의 원고지라든지 그런 데다가 한번 직접 작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해서 노트 만들면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오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예, 자, 우리가 공부할 때 여러분, 우리 인간의 머리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이 부차적인 도구가 필요해요. 우리가 메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리 그 홍의사 같은 경우도 메모 굉장히 잘 하시잖아요. 네. 우리 머리로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메모하는 거 마찬가지예요. 우리 공부할 때도 메모가 필요합니다. 이게 노트가 메모거든요, 일종의. 그 메모가 필요하고, 왜냐면은 여러분 시험장 갈 때는 시험에 합격할 정도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방송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머리라는 거는 항상 공부하게 될 경우에는 그걸 망각을 하죠. 아무리 암기해도. 다 기억할 수가 없잖아요. 잊어버리기 나름입니다. 그 잊어버리는 거를 최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깨진 항아리 이론이라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항아리가 밑에가 깨졌어요. 근데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머리를 칠게요. 머리가 항아리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망각이 되잖아요. 근데 그 항아리에 물을 꽉 채워야지만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물을 계속 붓는데 물이 계속 새면은, 물을 채워주면 합격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도 계속 부어야죠. 그렇죠. 얼만큼?
밑으로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부어야겠죠? 더 그럼 합격인 거예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물이 밑에 새는 거를 망각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공부한 건데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면 그걸 잊어먹잖아요. 까먹잖아요. 그 물이 계속 샌다. 그러면 까먹는 것보다 더 많이 머리에 넣으면 되겠죠. 그게 이제 공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합격하는 공부가 그거예요. 깨진 항아리 이런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람은 다 인간은 공부한 거는 까먹기 마련인데 틀릴 수 있는데 그거를 채우려면은 그거보다 더 많은 거를 부어야 돼요, 머릿속에. 그러니까 책도 많이 보시고 노트 필기도 하고 그만큼 더 집중적으로 열심히 공부하시면 합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공부법이 여러분이 도움이 되시기 바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공부법은 제 나름대로의 공부법이니까 여러분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 나름대로의 공부법을 찾으셔가지고 꼭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합격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